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플러튼시 의회가 어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글렌데일, 미시간주의 사우스필드 소녀상에 이어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튼시가 미국에선 세 번째로 소녀상을 세우는 도시가 됐습니다. 소녀상 건립에 한인 사회가 아닌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 나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hose in favor indicate by saying aye. Aye. Opposed? No. Carries 3-2. 플루턴시 의회가 소녀상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찬성 3세 반대 2. 이와 함께 위안부를 기리는 연방 하원 120일 결의안에 공식적인 지지도 선언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세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이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플루턴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3대2로 통과가 됐고 소녀상은 박물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지지를 해주기로 시의원들이 통보를 해줬습니다. 승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본계 시민단체 단원 다수가 지역사회의 분란을 조성한다며 소녀상 건립 반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지지를 약속했던 시의원마저 일본 총영사 측 로비로 인해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선 상황. 하지만 당시 위안부의 실상을 목격한 증언이 나오고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지 발언은 의회 분위기를 찬성으로 몰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The peace monument that exists in Glendale is the representation and the education that gives to the wider community. We remember the lessons of history so that we don't repeat them. 지명을 갖다가 교단에다 올려놓고 학생들 앞에서 얘네들이 일본 제국의 충성을 갖다가 다하러 자진해서 나간다고 나중에 알려진 것은 소위 일본 군대에서 여자 저거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또한 이번 소녀상 건립 승인은 지역사회가 주도해 정치권을 움직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인권단체들은 소녀상의 건립의 필요성을 시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통과를 요청하며 사실상 건립 승인 과정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인권 문제라는데 시각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e opportunity for every victim of a crime or atrocity to simply be heard. 현재 소녀상이 세워질 장소로는 플루턴 박물관 센터가 가장 유력합니다. 플루턴시 측은 박물관 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늦어도 10월까지는 소녀상 건립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한인 2세인 렉슨 류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비확산 담당관이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류 전 비확산 담당관은 이번 주말부터 국방부로 출근해 다음 달 1일까지 업무를 이계받을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태생인 류 전 담당관은 헤이글 장관이 상원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헤이글 장관의 부비서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LA 인천 노선에 최신식 항공기인 A380을 투입합니다. 미국과 외국 항공사들의 저가 정책에 맞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미주 최대 노선을 이용한 항공사들의 경쟁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공항 152번 게이트, 아시아나의 첫 A380 비행기 운항을 앞두고 승객들의 탑승 수속이 한창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처음 보는 건데 이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도록 저는 기분이 되게 좋고요. 이제 애들이 좀 편하게 갔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차세대 항공기로 불려온 A380은 기존 노선의 다른 기종들에 비해 승객과 화물 수용 능력이 50% 이상 큰 초대형 항공기입니다. 아시아나는 앞으로 일회 운항에 최소 100여 명 이상의 승객을 더 실어 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운항 첫날인 오늘 입국 수속장과 탑승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We know this service is going to be welcomed by many Angelenos looking for more choices to Asia and beyond. 아시아나는 지난 6월 A380 항공기 운항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LA 노선 투입을 결정했는데 앞으로 매일 한 편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의 이번 A380 도입은 LA 인천 노선에 대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LA 인천 노선은 연간 50만 명이 이용하는 미주 지역 최대 노선으로 국적 항공사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인 사회를 잇는 상징적 의미의 노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권 판매에 나서며 양대 국적 항공사는 지난해 승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미국의 가장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그 LA고 캘리포니아 주기 때문에 이곳에 저희가 공급석을 495석 규모의 비행기를 투입함으로써 좀 더 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교통을 운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또 교류가 더 확대되고 또 동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의 첫 A380 운항이 시작된 오늘 미주 한인 총연합회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6개 한인 단체들은 한국의 국토교통부에 청원서를 보내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해당 노선의 운항 정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공세에 맞서 아시아나도 이번에 최신식 항공기를 도입함으로써 미주 최대 노선을 둘러싼 항공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주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2개월 이상 하락세를 보여 일부 지역은 갤론당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뉴욕주 차량들이 뉴저지주에 오면 일단 주유부터 하는 그 같은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의 한 주유소. 뉴욕주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대거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의 가솔린 소매 가격은 지난 2개월간 갤론당 20센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뉴욕주 차량들이 뉴욕이 아닌 뉴저지주에서 주유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격이 뉴욕 업스테이트에 비해서 싸서 일부러 오고. The drop of the gas prices are great. I come over, I shop, I get my gas and do everything before I go back over the bridge. 뉴저지의 경우 뉴욕에 비해 갤론당 40센트에서 60센트까지 소매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뉴저지 중부 일부 지역은 갤론당 $2 95센트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Yeah, I think it's positive. This is a very good thing that is going down. We hope that continues in that direction because it saves everybody's money.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트리 지역 일대로는 갤론당 $3 11센트에서 $3 23센트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하락세를 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뉴저지주의 가솔린 소비량이 재고량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저장 시스템에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가격이 좀 다운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흐린 경기 지표 속에 휘발유 가격의 장기간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같이 반가운 표정입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9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는 업계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이라크 반군 ISIL이 미국인 기자 짐 폴리를 참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정의를 실현하고 이라크 반군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군이 추가 참수를 위협했지만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 기자 짐 폴리가 이라크 반군에 참수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짐 폴리 기자의 업적을 기리고 이라크 반군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hen people harm Americans anywhere, we do what's necessary to see that justice is done, and we act against ISIL, standing alongside others.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반군의 추가 참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반군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라크 반군 ISIL 집단을 암덩어리로 지칭하면서 이런 집단이 21세기에 존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과 군은 참수에 가담한 세력과 참수 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참수에 가담한 남성이 영국식 억양을 쓴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미영 양국 간 접촉이 긴밀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케리 국무장관도 악마 집단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군은 오늘도 이라크 정부군을 도와 반군에 대한 폭격을 계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이라크 상황에 미국이 점점 더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비무장 흑인 청년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면서 시작된 미주리시의 흑인 시위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시위 현장을 방문했고 미주리주 대배심원은 사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시위는 있었지만 양상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이 구호를 외쳤을 뿐 폭력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역 지도자들의 중재가 주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족들도 오는 25일 숨진 브라운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경찰 대응이 시민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오늘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퍼거슨 씨를 찾았습니다. Why would I be anyplace other than right here and right now? You know, to talk to the people in this area who are deserving of our attention and we want to help as best we can. 홀더 장관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지도자들도 접촉합니다. 미주리주 대배심은 오늘부터 사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배심은 앞으로 경찰 진술과 목격자 증언 등을 듣고 관련 증거 자료들을 검토합니다. 쟁점은 경찰의 대응이 적법했는지, 적법하지 않았다면 총을 쏜 경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1992년 백인 경관들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후 벌어진 로스앤젤레스 흑인 시위 때처럼 대배심이 백인 경관에게 면죄부를 준 후 시위가 격화되곤 했는데 그래서 대배심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